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가족이란 범위가 요즘에는 많이 좁아졌죠. 가족 중에 부모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가 사무실에 종이박스 큰 것 2개와 늙은 호박 1개 그리고 금은 봉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이거 우리 며느리 보고 찾아가라고 했거든. 보관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준 비닐봉지에도 쪽파 그리고 나물 예쁜 호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관은 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집에 오는 것을 며느리가 굉장히 싫어해서 집 사고 며느리 없을 때 5년 동안 딱 한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가족이 얼굴도 자주 보고 해야 정이 들지. 명절에 잠시 얼굴 빼꼼 쳐다보는데 바깥에서 내가 며느리 만나면 얼굴이나 알아보겠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도 별 수 없는 대한민국 시어머니라고 했답니다. 엄마, 나 이제 결혼했어요. 엄마 아들이기 전에 이제 언주 남편이라고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는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시어머님, 시이모님 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 시점에 남편, 이종, 사촌, 누나, 허리 디스크와 각종 성인병 그리고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호출을 받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시집살이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끈끈한 혈연관계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음식도 하기 싫어요. 내 자식에게 먹일 음식도 만드는 게 귀찮은데 시댁 쪽 이종 사촌 누나까지 해야 된다니 정말 때로는 속이 상하거든요. 오늘은 추어탕에 넣는 제피가루 있죠. 그 제피가루를 넣고 담은 배추 겉절이 김치와 단팥빵 탱글탱글한 귤 그리고 달콤한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린에서 다시 어린 아이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빨리 오지 않는다고 몇 번의 전화도 받고 재촉을 받으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아뿔싸 내가 시간을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 시숙과 같은 공간에서 병문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높은 당 수치로 가지고 온 팥빵과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옆에 계신 환자분과 간호사에게 드려야겠다는 말과 동시에 시 아주버님 특유의 화법으로 사람 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이 빵도 유명한 제과점에서 샀는 모양인데 아이고 맛나 보이네요. 요즘 귤이 이렇게 좋은 게 나와요? 아이고 이거 비쌀 텐데. 다른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재수 씨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 재수 씨 통 큰 건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 다 소용없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고 하시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음식은 나는 돈이 없어서도 못 먹고 간이 떨렸어도 못 먹으니까 남들 줄 것 없이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고 챙기더라고요. 과일 못 먹을 정도의 살림살이도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은 차를 타고 형님 부부와 같이 갔을 때 은행 앞에서 갑자기 남편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종 사촌 누나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돈을 찾겠다는 남편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는 내가 준비했다고 그냥 가자고 했거든요. 그 말에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 사가면 될 것을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병원에 돈 자랑하러 가느냐고 하셨거든요. 아주버님, 병원에 계신 분이 제 친정 언니는 아니죠. 누님이 제 언니도 아닌데 이렇게 봉투도 준비해온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좀 안 되나요? 너스레를 떨면서 말꼬리를 물고 말았습니다. 슈퍼에서 배지밀은 누가 샀을까요? 돈 지불한 사람이 산 게 맞다면 제가 산 겁니다. 이유는 돈 쓰는 김에 다 쓰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바로 손이 형님이잖아요. 저렇게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은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병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피가루 넣은 배추 겉절이와 밥을 먹겠다고 점심을 먹지 않고 기다리던 이종사촌 누나가 밥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옆에 있던 조카를 보면서 너가 엄마 밥 먹는 거 보니까 빨리 죽지는 않겠다. 너가 외할머니가 죽는다 하면서 자식 잡으면서 20년을 살았는 거 기억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배추 겉절이를 한 입 먹더라고요. 제피 넣은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있다면서 저에게 집에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은데요. 요즘 배추값도 비싸고 우리 집은 제피 넣은 김치는 안 먹어서 가지고 올 것만 했는데요. 또 시작합니다. 재수 씨가 이제 손이 많이 작아졌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도 많아졌다. 흑이야 딸이 있으니까 딸 줘야지. 내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등등. 화를 내긴 하는데 소리 높여 내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 면박을 줄 때도 상대를 위하는 척 본인밖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욕먹을 각오로 말을 한다. 세상 착한 척 다 합니다. 차라리 확 소리 지르고 맞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사옥이라도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엉근하게 베베 꼬면서 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누님께서 좀 나눠 가져가라는 말과 동시에 김치는 비닐팩에 담겨져서 귤이랑 팥빵이 있는 종이 가방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확 받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닌 그냥 나와 코드가 안 맞는 것뿐이겠죠. 그렇지만 코드 안 맞는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할수록 내가 호구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열불나게 만드는 그쪽에만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화가 나더라고요.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그런 인간이 가족이나 주변에 있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옆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많이 부족하고 뭐가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럴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보통 사람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베베 꼬인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형님의 모든 언행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우애 깊은 형제로 살기로 원하는 남편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만남 이후에는 언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도 천성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이제 동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나고 돌았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엮여서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오면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은 손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멀리 두거나 안 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맞는 직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힘을 안 쓸 때가 있거든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거래를 성립을 시키면 잔금 때나 잔금 이후에 너무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자기 말은 모두 옳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 없는 일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잘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갑인양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세상에서 갑을놀이 하면서 사시도록 그냥 방치해 두면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면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관계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요. 상대가 베베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상대가 왜,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속 끓여가면서 이해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베베꼬인 말은 그냥 베베꼬인 대로 들으면 됩니다. 저 사람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베베 꼬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또 배알이 꼴리는 모양이네 하고 무시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에게 베베 꼬면서 얘기하면 나도 베베 꼬인 말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면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안 만나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눈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 안 좋아하고 나에게 베베 꼬면 저 사람 또 시작하네.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가 보다 무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살면 되겠죠. 인간관계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고 약 먹고 별짓을 다 해보잖아요. 약 먹을 때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만 알면 약 먹지 않고도 진짜로 우울증 싹 없어집니다. 아예 그 사람을 단절을 시키고 살든지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니는 시부리라 나는 이대로 살 거다라는 방향을 잡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안 맺고 유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친구들과 시댁 식구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도 꼭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란 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내 주변도 편해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또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씨부리든 나는 평온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자. 잘난 척하기 보기 싫다고 말하면 나에게 열등의식이 있는구나. 그래 나는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난 사람이겠지. 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눈치 없이 살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야 될 사람은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피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부딪혀야 될 일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눈치가 없이 살면은 힘들면 자기네들이 지쳐서 쓰러지겠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놔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인간이고 우리에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고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